갑니다. 오늘의 공부 무명이 생하는 이치. 무명이 생하는 이치. 네.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귀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유권이 경계를 접촉할 때 그때의 것에 대해서 연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제껴두고 내하고 다시 깊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 이제 이 별표해놓은 것이 제목이고 그 뒤에 설명이라 뭡니까? 차가 찹니다. 뭐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 되는. 써주십시오. 네. 자, 무명은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누가 이걸 알겠나? 그러면 마음이 정하면 무명이 없고 무명이 동하면 무명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자, 그 설명을 내가 이제 본문을 인구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언어를 바꾸어가지고 문장을 한 겁니다. 무명은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마음이 동정이 인하여 그러면 동할 때하고 정할 때가 어떻게 무명이 발생합니까? 물어볼 것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한 가운데에서는 무명이 발생 안 합니다. 정한 건 명랑하고 청정이면 청정하고 명랑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그럼 여기까지 끝낼 것 아니야. 사람들이 뒷구절을 안 보고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는구나 그리 싶어가지고 심리는 원래 요란하면 그러면 연결에 따라 있어지는구나 요까지가 답으로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란하면 동하면 반드시 요란한다고 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공부를 해. 근데 이거 보세요. 뒷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봐.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에도 불응이라 그대로 밟고 그렇죠? 동하는 가운데 정한 가운데 동하란 말이야. 동해도 그러면은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문명이 생하기 어렵다. 지금 정전 마음 공부에서 하는 거는 4분의 1을 가지고 그 상황의 4분의 1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에? 자, 정하면 안 요란하지, 동하면 요란하지. 동하는 가운데도 그 이제 반에서 반을 쪼개는 거예요. 동하여도 정한 가운데 동하면 안 요란하고 동하는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4분의 1만 갖고 공부를 하는 거다 얘야. 요게 틀렸다는 거지만 틀리고 안 틀리고 관계없이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선방을 낼 때 내가 이거 일어나줬다고 하는 대중선법을 크게 호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파가 생겨도 부파불교가 이래서 생기는 거야. 부파불교 시대가 있었거든. 불교도. 그러니까 이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가고 한 100년 흘러버리면 200년 흘러버리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적 합득이요 동적뿐입니다. 마음이 정하면 대령에 합하고 마음이 동하면 대령이 나타나 정적 합득이요 동적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이래다. 정적 합득이라면 합득이라 덕에 합한다 이 말이야. 정하면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매정적이 나오고 맹자의 부동신과 노자의 허정이 나오는데 정함의 분리자성이란 말은 자성은 이제 자는 동거 정거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성은 정합니다. 정해요. 정한 가운데 동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동할 때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다. 동할 때 부처와 중생의 차이. 정할 때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없어요. 동할 때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어요. 중생은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습관과 음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이 기사는 여기에서 만족을 안 합니다. 기사는 조금만 있어. 여기서 만족을 안 해. 여기서 더 들어가 차고 파고 들어가. 그 좋은 일입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자, 중생은 다시 말할게요. 중생은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습관과 음력에 끌려서 종종의 망상. 영지가 없다면은 끌리고 안 끌림도 없어요. 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습관과 음력에 끌려가지고 종종의 망상이 나오면 각종의 망상이 나고 이 말입니다. 예?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나나 사기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전부 다 종종의 망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건 전부 망상입니다.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해강반조하는 이 말이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자성을 해강반조하면 자성에 사무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쳐 있다.
아까 말할 때 수행 공부에서 정 상태에서 해강 반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는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 상태, 양성 공부에서 나왔다. 소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성을 해강 반조하는 일에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않냐고 오직 청정한 해강이 앞에 나타난다 그 말이고요. 예. 그 다음에 동정이려, 그러니까 동과 정이 한결 같음, 동정간 분리 자성, 동정간의 분리 자성 떠나지 않는다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부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지키는 공부를 한다. 그걸 발현해, 그것을 발현해. 참된 마음을, 에고를 발현 안 해. 에고가 나가려고 하면은 보통 중생들은 다시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맞고 해야 되지만 부처님은 그대로 쓰되 그대로 쓰되 원망구조를 중무사하셔. 그래 괜히 말이 나와. 부처는 부지도 부지런 딴데에다 부처도 요란하는데 빨리 돌린다 손발이 차이다 막 그렇게 아주 희론들이 나와가지고 법을 어지럽혀. 그러면 무다르 그 자리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에이? 기상 틀렸어요 내 말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약간 틀리는 것 같다 자기 마음에 그냥 말로 안 하고 있어. 자, 일을 하면서 육군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나 일이 없어 한가할 때나 항상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공부를 하는 수행법이 이 동정이려 공부입니다. 동정이려. 원기 36년 일대 말을 결산해가지고 원기 37년에 일대 성읍봉찬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6.25 동맹 이 15년을 보태면 그 원기 36년은 1951년이고 원기 37년은 1952년이거든요. 이게 보통 100년 우리 원기도 100년은 원기도 101년에 그 성읍봉찬을 하듯이 원기 36년 결산 제1대를 결산한 것은 원기 37년에 이 결산이 대법에 즉 성읍봉찬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6.25 한참 6.25 동란의 한창 때라 한 해를 넘겨서 원기 38년 4월 16일이라 했어요. 그때는 4월 28일도 안 했습니다. 4월 26일로 했어요. 3월 26일로 한 달 넘겨가지고 그냥 4월 26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몰라도 되고. 근데 그때 동정간 일에서는 보면 동정일을 그림을 그려놔서 포스터로 그 보면은 동은 호랑이를 그려놓고요, 파도를 그려놓고요, 정은 큰 바위를 그려놨어요 포스터에. 동정일의 포스터에. 예, 큰 바위는 동하지 않잖아요. 정하잖아요. 바위는 딱 그냥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파도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호랑이도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동정일의 포스터라는 것이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또 별표 보면은 이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용을 삼아 그 말이고요.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이거는 이제 대가 유래비에 나오는 이제 법인데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말이 이게 이제 정을 여의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별이 절도에 맞죠. 예, 없게 한다고 했다. 외정정 내정정도 약간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이 되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상 간단하게 말하면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의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수양법이며 외정정은 일이 있을 때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번뇌의 근원을 잠재우는 수양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맹자의 부동심과 노자의 허정을 융합한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정입니다. 정을 마음과 기운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이에 바탕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동정이르가 그 말인데 이는 왕양명의 동할 때도 마음이 정하고 정할 때도 마음이 정하여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이라. 정하여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정적정이라 고요한 것이 곧 정이고 정할 정자 동하고 정하는 어느 때나 항상 백천삼매를 얻는 것이 곧 일상삼매 일행삼매도 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삼매는 이제 정산종생 말씀 일은상과 같은 삼매를 일상삼매라 그래요. 일은상과 같은 삼매라고 정산종생이 딱 말씀을 해 두셨어요. 예? 일행삼매는 일은상과 같은 행을 하는 일은상과 같은 행을 하는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로도 통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리자성, 동하에도 자성을 여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해강반조를 행용사로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용사로.
상태는 형용사입니다. 상태. 거기에 침잠해가 있는 상태, 사무쳐 있는 상태, 항상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게 마치 해강반조 하라 이러면 요란해가지고 빨리 돌리는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해강반조 빨리 돌이켜가지고 본래 자성을 들다 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해강반조 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부처는 중생은 떠나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요란하게 있으면 뭐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하겠지만 부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의지 않고 있다고요. 그 불불성성 이러잖아요. 나 없으니 나 아님이 없고 그래 불불성성 무아무보라 그래. 나 없으면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으네 천하가 내 집이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그 말이 불불성서잖아요. 성성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그것이 행용사적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해강반조를. 자 여기까지 말하고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저 끝에 자 말씀하세요. 뒤에서부터 올라가게. 예 올라. 그 외정적에서 정의를 실천합니다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원정에서 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발을 정자는 그 발을 정자는 그러니까 발을 정자 그거는 그 공원정에서 정자는 그 공원정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죠. 중도를 행하면 이 중도를 행한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이미 깨침을 얻었다 이거. 여기도 치우치지 말고 저기도 치우치지 마라. 그렇죠. 유에도 무에도 치우치지 마라. 그렇습니다. 선에도 악에도 치우치지 마라. 네. 왜 선에 치우치면 괜찮잖아요. 이리 말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선악의 분별이 이전자리기 때문에. 선에 치우치면 악이 바로 그 곁에서 그 강도를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락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사람들은 고를 부리고 악을 취하려고만 하잖아요. 예.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는 닭에 받고 낙에 그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낙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잘 사는 거야. 그게 원망구독지고. 너무 깊이 그러면 가면 해득 돼버렸지. 예. 끝났지. 예. 또 말해 그 위에 거는 밑에서부터 아니고 위로 올라와. 예. 동과 정이 한결같습니다. 이래 됐던 거예요. 동과 정이 한결같아서 동정간 분리성이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것도 상당히 구조적인 냄새가 충분히 나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동정간 분리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이 우리 성품이다 이래 됐을 때 이런 상이 저기서 이런 상을 뿌려 쓰면 된다. 그 말 하려고 그게 그래. 무슨 동이고 정이냐 그대로 막바로 써보면 되지. 이런 상을 그대로 네. 쓰면 된다. 이런 상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렇지 됐다. 또 그 이런 상 법어가 그거요. 네. 눈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그것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원상은 이래 이 원상은 이 원상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달려있다. 알면 중도를 써서 원만하게 할 것이고. 이거는 좀 큰 소리를 해도 괜찮네. 미안하지만 또 괜찮네. 그거는 빵 먹을 때는 안 되겠더라. 좋다. 또 올라와. 영지로 경계를 비춘다. 그렇지. 영지로 경계를 비춘다 하는 접촉. 것이 안입이 서신이가 예. 안입이 서신이가 경계에 접촉한다네. 접촉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중생이 어떻게 영지로 경계를 비추냐 이건 중생이 이미 아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영지가 없으면 눈이 있어도 네. 보지를 못하고요. 영지가 없으면 사실은 영지가 보는 거지 영지가 코를 내주면 영지가 듣는 겁니다. 어제 이제 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영지가 없으면 보세요. 금방 죽은 시체는 귀가 있는데도 못 듣고요. 금방 죽은 시체는 그 혀가 있어도 맛을 못 봅니다.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가. 근데 우리가 믿는 법신불 이론상은 삼신사지를 갖추었습니다 이미. 삼신사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사지를 갖췄어요 이 법신 이론상이. 그렇지 그래서. 근데 영지를 비춰 이 사람은 반드시 깨친 사람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도 모르게 사실은 영지가 보고 영지가 듣고 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악 분별하고 범성이 나타난다. 어쩌면 이것은 양심이 경계를 비추어 보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실지 몰라요. 왜냐 양심은 중생들이 착하게 쓰는 것이고 이 깨친 사람은 본래 법신불 이론상을 쓰기 때문에 삼신사지를 그대로 발휘해서 쓰는 것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라고 그 계령에 합하고 마음이 동하면 계령에 합하고 정적 합동하 이거 계령이 나타나. 이거 우리가 노상 이거 저 의도로 이렇게 늘 연마하는 상황이고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이것이 항상 마음은 이게 정하고 청정하여 명랑하게 돼 있는데 동한다는 것이 왜 동해? 밖으로 외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하는 거예요 이게. 외경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하지 않는다 이게. 자 여기서 멈춰. 네, 잠깐 멈춰. 멈춰. 동하여야 현상을 살아. 예. 그런데 동하되 정을 여의지 않고 동하라 했지. 예. 동하지 말라 하면 틀려버려. 예. 동해야 이게 지금 동하잖아요. 보고 있는 것이 동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 동하는 것이요. 그렇죠. 동하는 것이 동하지 왜 금방 말할 때 리바이벌 해봐. 금방 동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야 살지요. 저 보는가 현상인데 현상을 사는 데는 어쨌든지 우리가 육근을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동하는 겁니다. 육근이 동하는 겁니다. 그 부처라고 해서 그러면 안 먹습니까? 부처라고 해서 안 걷습니까? 부처라고 해서 사랑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동하는데 정한 가운데 동하라겠지. 동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 그렇죠. 동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근데 말을 좀 잘못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다. 응.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다. 요란합니다. 예.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명이 발생한다. 이거는 그 아주 지엽적인 것에서 이렇게 무명을 비춰본 것이고 아주 바로 다이렉트로 비춰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고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어서 에고가 있기 때문에 무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본문을 인거할게요. 네. 정산종사 법어 제호 원리편 16장입니다. 네. 학인이 묻기를 네. 네.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예. 기원이라 예.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깁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막 답하시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어.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응?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아니. 항기운이 동하면 바람이 일어나고 항기운이 동하면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아까 그것도 그랬죠.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외울 때 그렇게 외워서 수를 했어요. 예.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우리의 성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이거 같은 겁니다.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항기운의 작용에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항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항기운이 동하면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예. 그 허공하고 똑같아요. 항기운 가만히 조용했는데 항기운이 동해가지고 바람이 일어나 바람이 일어나면 또 구름이 일어나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똑같죠. 앞에 서두가 또는 거니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마음이 동정으로 왜 무명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냐 그럼 그 뒷말이 있어.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돼 있어. 동하면 무명이 발생해. 왜 당신이 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것이 있어. 왜냐면 마음이 동하면 이 눈이 볼 때 경계를 촉하면 이 말이야. 그때 무명이 발생한다는 거야. 귀를 들을 때 그때 무명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말하려고 내가 이거 했었는지도 뭔가 설명해 주려고. 자 그리고 이제 볼 때 딱 보는데 요새 말하면 요새 쭉쭉 빵빵한 여인이 막 미니스커트를 지나갈 때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 경기를 넘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젊은 아들은 막 이거 동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를 했단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보통 중에 다 동하는 값다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저하고 똑같아 되는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없어. 경계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동했지 마음이 동해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렇지. 그 말했지.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랬다고 하지. 근데 미안하지만은 경계는 본시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안에 그 인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연을 내인 내연이 법칙이고 연결불생가의 법칙이거든요. 요란한다는 것이 과라고 칩시다. 인과에서 인연과에서 과로 치자고 과 결과를 치면은 인이 연을 만나가지고 요란하다는 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연이 뭐냐냐 인이 뭐냐냐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당신은 나는 아까 말하기를 연이 나타났다고 보았는데 당신은 연이 나타났다고 보고 나는 인이 연을 만나서 과를 형성했다고 보면 요란한다는 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당신이 뭐라고 금방 조금 전에 당신 말을 뭐라고 했다고? 연이 먼저 있었다고? 경계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경계가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 말이죠. 경계를 보기 전에는 이래야지. 네. 경계를 촉하기 전에는 이렇게 네, 해야지. 그렇죠. 경계는 항상 있는 것이고 경계 그 자체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촉하기 전에는 대하기 전에는 정정하게 명랑하죠. 그렇죠. 딱 대했다. 네. 그때 생겼죠. 네. 요란함이 생겼죠. 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동하여도 이 말이야. 경계를 접해도 이 말이야. 네. 정한 가운데 동하면 이 말이야.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것은 원망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한 그대로. 지공무사한 성품 정신 마음 뜻 육근이 작용할 때는 아무리 아, 돈이 그래, 돼도 됐어. 안 해내요. 똑같아. 됐어. 맞아. 됐어. 근데 그 부분이- 끝났어. 됐어. 똑같아. 그대로 나타나면 맞습니다. 말이야. 예. 안 요란해요. 네. 근데 부처는 그렇다니까. 네. 중생은 네. 지랄 끝에 가지고 네. 접촉할 때 네. 반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을 치우쳐 버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습성이라 하는 거예요. 시법평등 무유고와 아 뭐라고? 시법평등 무유고와 신명 안없다 하나 큰머리.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이고 됐어. 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로 가라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안 깨달아서도 또 다 습성에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점수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라. 내도 그게 찬성 안 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그 알코올을 먹으면 이 정신이 좀 흐려지고 육신이 좀 이렇게 약간 틀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한 잔 빨아먹고 마는 이러한 그 습관. 그겁니다, 그거. 네. 근데 나는 안 먹잖아요. 예, 안 그러니까 먹으면 제가 오늘 딱 보면서 나도 보세요. 나보다- 나는 커피도 네. 배롭다 해가지고 네. 이제 안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오래 안 됐고 이제 나흘 만입니다. 근데 같이 먹고 있어도 그냥 커피 중독자거든요. 예. 저 양반은 커피 떼주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안 먹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커피 맛하고 부채되는 길 하고 음. 어느 거가 바꿀래? 그럼 나는 부채되는 걸 하고 커피하고 안 바꾸겠습니다. 저도 내가 이거 혼자 중얼거려. 저도 커피보다는 부채가 낫습니다. 커피보다는 부채가 낫습니다. 그 말을 중얼거려. 안 먹어. 이게 소주 자시지 말았고 앞으로는. 그럴까요? 맥을 한번 보자. 조금 빠르잖아 지금 맥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봐라. 맥 그것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빨리 통해 잘해. 잘 통해 기름치는 것처럼. 그럼 이럴 때는 좋아. 소주 한 잔이. 근데 나는 그렇지만 맥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이 않습니다. 살이 말이야. 이 살이 포들포들하잖아. 30 이상 중에 이것도 있거든. 그러면 30 이상이 다 갖추면은 니는 전륜성을 붙여라 하게도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 이게 상으로서 보지 말라는 거야. 전륜성학이라면 이 바퀴를 굴려가지고 그 큰 그걸 해가지고 마차로 돌아다니면서 너무 앞서가십니다. 저쪽 사람들을 깔아 죽여버렸어. 전륜성학은. 그러니까 이 30 이상이 다 부족했어. 그럼 니는 전륜성을 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전륜성학을 붙여라 하리로다. 그런 수고리 이야기 30 이상 안전해서 전륜성한 주시열에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 경력을 놔버리니까. 수고리에. 이 그러면 여기서 금강경 40 이상, 30 이상 또 놔버려. 나는 여기서 원리편 산성 다 놔버리고 한번 해볼래? 시간 한번 해봐라. 차에 가면서 해. 차에 가면서. 예, 지금 하지 말고 차에 가면서 하게. 해봐라. 가자. 얘는 아까 했으니까. 차에 가면서. 근데 오늘 이제 참 한 가지 또 이제 하면 됐어. 우리가 영지를 무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 영지. 무국이라고 태극을 영기를 태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나만 흔히 아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니만 흔히 아는 거. 근데 그 영지가 그 알지자 영지가 무국인가?
그러고 그 영기는 태극이라는 것은 음양이 있으니까 기운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영지가 알지자 써가지고 영지가 무국인가 아니면은 지혜지자 써가지고 영지가 이 영지 알지자입니다. 알지자요? 공적 영지 알지자. 영지 알다 이러면 벌써 이미 무국이 아니잖아요. 공적 영지가 알지자. 무- 지혜지자. 무극 태극 공적은 무국인 것은 네. 확실한데 진국. 예. 그런데 묘유입니다. 영지가 묘유. 무극과 태극을 굳이 원불교식으로 없는데 구분하자면 굳이 연결시키자면 무극은 진공하고 태극은 진공 묘유 공적 영지 합해서 태극하고 연결시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면 그거 말라. 영지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 내가 그 말이 영지라는 것이 이미 알아차림 깨어 있는 상태잖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태극 유교식으로 말하면 태극하고 연결시켜야지. 그렇지. 거기다 연결시켜야지. 어떻게 무국에다 연결. 무극이라 하는 것은 어느 도단 진국을 얘기하는. 그렇지. 근데 이제 무극과 태극을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나누는데 사실은 무극이 태극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 근데 이해의 편의상 무극이라고 태극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말할 필요 그렇게 없네. 그렇지. 그런 말할 필요 없네. 예. 그러나 영지라고 하면은 그 무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지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 자리도 사실 법신 해버리면 어느 도단의 자리라 하면서 또 법신은 법보화 삼위의 대상인데 그렇게 우리 정산정사 시절에 교훈에 일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합해서 삼신일체해서 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법신만을 쓸 때는 그것이 법보화 세 개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합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개를 합해서 말할 때 하고 하나만 말할 때 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어제 가만히 저녁에 잠이 안 오라서 좀 신고할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문득 저 대구의 그 요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저 영지와 영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저 불당골에서. 그랬는데 영지는 무국이고 영기는 태국이다. 이것을 그때 딱 들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고 왜 영지가 이것이 무국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오늘 경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는 놔버려도 되는 그 얘기예요. 네. 여사님이 말을 했다면은 영기를 무극으로 봤을 것이고 영지를 태극으로 봤을 것이야. 그런데 이 양반은 듣기로 지금 말하자면 영지를 무극으로 보고 영기를 태극으로 봤다고 하잖아. 아니. 꼭 구분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다른 데서 참고하지 말고 우리 대종사님이나 우리 정산종사님 법에서 찾아가지고 익히란 말이야. 정산종사님 법에 보면은 한글한 한해체 보면은 확인이 물어. 진공묘유와 공격영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그런 이제 진공묘유는 진리적으로 본 것이고 공격영리는 인성론적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격영리를 갖다 굳이 말하자면은 진공묘유인데 사실은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거든요. 같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격만 따로 있고 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공격영지가 내는 그래. 공격영지가 최고, 공격영지가 용이다고 봤던 거야. 맞죠? 이 현상에 쓰는 것이 공격영지가 쓰는 거예요. 공격영지를 쓰는 거라고. 영지만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각에서는요 엄연하게 뭐랄까 90과 80을 갖다가 정신과 성품을 그대로 그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정산용은 분리했어요. 영영한감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쓸 때는 같이 쓰고 그 쓰는데 따라서 다른데 뭐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나 영영감이 있는 거죠. 정신을 갖다가 영영한감이 있는 거죠. 성품은 본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내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감이 있는 것이며 그 공개 영지잖아요. 영지 자리잖아요. 그런데 성품과 정신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면 이로써 이 자리를
가마골 소극장에서 귀한 공부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계셨습니까? 촬영했습니까? 예, 촬영했습니다. 한 거의 30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